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진짜로 불이에요. 불. 불. 아까 나무를 봤다고 한다면 이번엔 불을 봅니다. 자, 불은 한번 볼까요? 불은 어떻게 타든가요? 불도 그림이 요렇죠. 그쵸? 양의 발산에. 물론 나무는 반드시 이런 성격이 있어. 휘는 것들이. 그러니까 불은 올라가되 성격이 좀 파랄파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물론 아래로 불꽃이 내려가는 건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위로도가 항한답니다. 근데 나무가 일관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불은 변덕스럽게 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가진 사람들은 성격이 어떨까요? 감정 기복이 있어요. 성격 기복이 있다고요. 기복이 있는데 이 불의 움직임이 상하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굴곡 있게 올라간다고 하는 점에서 변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이 풍부하다고요. 풍부하다고요. 풍부해. 그래서 우리는 아까 51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인내심, 의지 뭐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불을 보니까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라고. 오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상 이런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의 이런 뜻이 예예요. 이게 왜 예라고 했는가 보면은 이 예는 예절할 때 예자지요. 왜? 불은 환하게 밝히잖아요. 그쵸? 어떤 이렇게 숨겨놓고 비밀리에 뭔가를 하는 게 없어. 밝혀야 돼. 그래서 화를 놓은 사람들은 참고 못 지나가. 반드시 드러내고 밝힐 걸 밝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화를 놓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막 떠들고 다녀. 이렇군 저렇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자가.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친다고 보자고요. 내가 화를 놓은 사람이야. 시험을 치기 전에 이미 붙은 거야.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나 시험 본다고. 근데 물을 놨어. 어떤 사람이. 물은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알아요? 합격한 뒤에야 알아. 본인이 얘기보다도 신문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성격이,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성격이 어떨까요? 즉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해. 사람들이 그래서 동정심도 많고 눈물도 많고, 우리가 이것을 신체 기관으로 본다면은 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설 이렇게 얘기하죠. 혀설자를 써서요. 그러니까 불을 놓은 사람은 무엇가 발달되어 있냐면 혀가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썰을 잘 깐다 그러잖아요. 저 썰 푸네 그러잖아. 썰을 잘 푸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혀가 발달해서 화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구리술업, 말로다가 풀어먹고 사는 직업들이 있죠. 이런 직업에 임하면 대단히 좋은데, 그래서 불이 훨훨 위로 타오른다 그래서 이것을 염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염상 이런 단어는 안 해도 좋아요. 단지 하나 예의 오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절이라든가 비밀이 없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하극상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가 아니면 어떤 윗사람이 조금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든가 너무 강강하게 군다라고 했을 때 뒤받으려고 하는 심리도 대단히 강하더라. 그래서 밝힐 걸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화를 나이에 한번 빗대 볼까요? 20대야. 20대. 아까 목은 말이에요. 목은 그냥 10대가 되든 막 유아야, 유아. 애들 때야.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데 비해서 이 20대의 화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앞을 가리질 않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 여러분, 목화의 영역들은 책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없어요. 금수의 영역들은, 음의 수의 영역들은 책임의식이 강해요. 그 보수적 영역들이니까. 그래서 20대들은 사랑에 불타오르면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 그럼 사랑에 불타오르면 옵션이 생기잖아. 그쵸? 이 옵션을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그래서 이 20대는 불타오르는
그래서 책임을 거의 안 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20대라고 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하여튼 뒤끝이 없고 뭔가를 앞만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다가 아주 지금 현실 지금 이 불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실에 아주 충실하고 충만한 사람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불을 놓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색깔로 보면은 적색이죠. 당연히 적색이에요. 색깔로 보면. 방향으로 보면 남쪽이고요. 그래요. 남쪽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어떠한 신체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은 보니까 순환기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 이거 보실까요? 인체 중에서 불과 관련된 인체가 어디 있을까요? 오케이. 요 심이라고 하는 것, 요게 하트잖아요, 그쵸? 하트. 요 하트 심장이 불의 상징이에요, 요게 화라고요, 화.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 화병이 걸린다는 건 어디에 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심장에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화가 나서 욱 하잖아요. 졸지에 심장이 딱 여러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다스려라, 화병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러한 순환기 계통 중에서도 특히 심장 쪽에 대단히 하여튼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화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가 많으니까 화끈한 사람이죠, 뭐. 그렇죠? 화끈의 문자 그대로 화스럽다고. 진짜 화가 많은 사람은요, 화스러워요. 그 다음에 화는 아까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 설이라 그랬어. 그렇죠? 혀. 설이라 그래. 설을 잘 풀까요? 못 풀까요? 잘 푼다고요. 그래서 이 화를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언론기관이라든가 또 자신을 멋있게 드러내는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표현 심리가 극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에 그런 직장 생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화를 놓으면요, 사람이 금방 악하지가 않아. 아주 이 사교술도 굉장히 좋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제 뭐 물론 한두 달 지나면 막 친해지고 얘기도 하고 뭐 진짜 이렇게 되지만 첫 시간부터 가면 가만히 이렇게 계시죠. 근데 누군가가 화를 내는 사람이 계신다고 보자고. 분위기 이렇지 않아요. 막 다니면서 총무 역할을 해. 막 떠들어야 돼. 근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화를 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이 금의 영역이나 목의 영역이나 토의 영역들이 많아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화를 놓은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근데 이 화도 말이죠. 하나는 양의 화가 있고 음의 화가 있어요. 어쨌든 양의 화라는 거 하는 것은 좀 화끈하고 직선적이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감춤이 없어야죠. 거기에 비해서 음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마치 서울 깍쟁이처럼 말이죠. 조근조근하고 그런 어떤 기운들이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이 화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기운이 강하냐면 설이라고 하는 혀를 낳기 때문에 말을 시작을 하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기운들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 내가 퍽 끊어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그런데 나 역시도 얘기를 막 하다 누가 들어오면 기분 나쁜 경우도 있겠지만은 화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들어와서 적당히 자기가 끝내고 누구도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화를 놓은 사람들은 대단히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가 하는 영역에서 짝 제지, 딱 이렇게 태클이 들어온다 하면 참지를 못해. 욱 하는 성격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를 할 때 화를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충분히 배려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싸웁니다.
여러분 이제 육식갑자를 이제 천천히 배우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화를 많이 강하게 놓은 사람들은 성정이 아주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감정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존심을 지키면서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목이라든가 화의 영역들은 어때요? 지금 여기는 아주 영 젊은이의, 그쵸? 젊은이의 기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끝이 없어. 들으면 그냥 퍽 나가. 그래서 이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어때요? 마치 지구가 오늘 끝날 것 같아. 아주 그냥 아주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럴 땐 말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릴 필요 없어.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지풀에 지가 죽어가지고 조금 있다 머쓱해서 나와서 아유 뭐 미안해, 지가 스스로 사과한다고. 그래서 뒤끝이 없어. 그래서 자식들도 목이나 화를 갖다 놓은 애들은 막 우리가 조금 쌍욕을 하면서 키워도 그냥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히히허허 하면서 그냥 넘겨. 근데 금수의 영역은 뭐예요? 절대 아니야. 금수의, 특히 이 금의 영역들은 욕을 했다 내가, 그럼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요? 가슴에다 하나하나 쌓아놔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십계명을 어디다 적어 놓던가요? 돌판에다 적는다고. 돌이 뭐예요? 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돌판에 적은 말을 가지고 뭐라 그래? 금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왜? 기억이 그만큼 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금수의 영역들은 같은 형제인데도 목화의 영역들은 욕을 하면서 때리고 키워도 괜찮아. 근데 금수의 영역들은 자식을 때려서 키우면 어떨까요? 이 다음에 부모가 나이 먹고 힘 없으면은 복수한단 말이에요. 진짜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리빨, 뭐 여자의 온유를 한 맺힌 서리빨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디 영역이에요? 금이야.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그만큼 차이가 나. 이 화의 영역들은 아주 전 난리 쇼생 아주 그냥 한단 말이에요. 금방 죽을 것 같아. 근데 내비두면 딱.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은근히 이제 농약 한 병 딱 먹어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는 사법고시 칠 때 이미 치기 전에 붙었어. 여기는 치고 나서 누군가가 신문을 보고 알았을 때 그때서야 얘기하는 영역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이 목화 토금수가 토를 기준으로 너무 틀려요, 성격들이.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간명하러 딱 왔어. 목화의 사람이 딱 왔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그러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영역 쪽으로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자꾸 궁금한 걸 집을 잘라버리면은 신경질을 낸다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기분을 조금 맞춰주면서 잘 이렇게 해서 보냈어. 보냈더니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야, 그 사람 최고더라. 최고다. 이렇게 이제 막 홍보하고 다녀.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때요? 잘 맞춰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가. 그걸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목화의 영역들을 여러분 고객들을 잘 다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보수 홍보맨이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목화토금수 오행을 잘 보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오행의 이 전반적인, 물론 이 오행도 화라고 하더라도 천간은 양의 화가 있고 음의 화가 있어요. 그렇죠? 양의 화를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습니다만 병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음화는 보니까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또 틀려지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화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는 거야. 다시 이제 다음 시간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 이런 사람들 무조건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보통 니똥 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니똥 굴거라고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 분위기를 잘 타고 우리가 그러잖아. 조시 탄다고. 그러면 좋은데 딱딱 끊어버린다거나 태클을 거리면은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면 부부싸움을 안 한답니다. 진짜예요. 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가 문제가 있기 전에 이 공부를 하면 거의 해로해요. 근데
되게 이제 부부가 문제가 있은 다음에 배우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만나게 되면은 전혀 이제 그렇지 않고 잘 사는 계기가 됩니다만, 자, 이번에는 토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토는 이제 공부할 분량도 많습니다만, 자, 토를 한번 보자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 많이 이제 주변에서 접근해 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는 문자 그대로 땅이자 흙이에요. 흙이에요. 흙은 변함이 없어요. 영속성이 있다고요. 영속성이 있고 고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 그래요. 부중이라는 건 증가하지가 않아요. 물론 인위적으로 산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넓히는 작업도 있겠지만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속성, 고정성, 부중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상으로다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믿을 수가 있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을 신자를 이렇게 써서 신용의 상징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토가 들어간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근데 이 토도 말이죠, 양의 토와 음의 토가 있어요. 양의 토는 천간에서 보면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음토는 기토가 있는데, 이 무토의 양의 토는 첩첩산중들이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기토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원, 문전, 옥탑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토, 이 토를 넣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어. 속을 파봐야지만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 중에서 토하고 수 있죠. 수는 깊이를 재봐야 알 수 있고 토는 파봐야 알아. 그러니까 둘 다 사람들이 약간은 좀 내성적이고 약간 은큼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실제. 그리고 자기 속내를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의 토가 이렇게 중중하잖아요. 제가 이제 중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중이라고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겹치고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의 토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진중하고 무겁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떤 여명이 무토야, 이렇게 토야. 이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점잖고 무덤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보고 하는 얘기예요. 무덤덤하고, 그 다음에 점잖고. 자랑이 여기예요. 여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한테 거꾸로 좀 점잖고 보수적이고 무덤덤하고, 이건 욕이 아니라고. 근데 꼭 여성에게도 욕이 될 건 없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대단히 흙 자체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보수적이게 대단히 보수성이 강해요. 아주 보수성이.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변화가 없으니까 고집이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이 토를 놓으면 고집이 아집이 강해. 그래서 보통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토를 놓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 화, 토, 금, 수의 양, 양의 발산, 음의 수용을 모두 아우른 중간 멜팅, 중간 지점이 있지요. 중화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토를 놨으니까 너도 받아들이고 너도 받아들인다고 하는 어떤 나는 좀 더 받아들이는 쪽이 어떤 관계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욕망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욕망계, 수렴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의 영역, 음의 정신의 영역, 목화의 물질의 영역을 양쪽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를 놓은 사람은 욕심이 있다 없다? 욕심이 강해요. 특히 돈 욕심이 많아요. 근데 속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간거래를 할 때 토의 사람하고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계약 어떤 문서로다가
문서화 시키셔야 돼.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기꾼이 얼굴에 쓰여 있나요? 요즘 사기꾼은요 벤츠 타고 넥타이 매고 쫙 있는 척 한다고.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펜트하우스에서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씩 주면서 무슨 뭐 50억씩 이렇게 차용해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게 나오더구만. 있는 척 해야지만 사기칠 수 있는 시대예요. 뭐 사기꾼 그러면 우리가 TV 보듯이 아주 뭐 인상이 더럽거나 아주 있죠? 이런 거 아니라고. 이렇듯이 이 우리 도처의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토를 낳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니고 속을 알 수 없는, 즉 이중적 성격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심리가 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런 반드시 토를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토의 어떤 속성들이 있죠.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을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토가 사기꾼이다, 이중성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은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속으로 알 수 없는 영역들이라고 공부를 지금 합니다만,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수리가 여러분 딱 어떤 그 토끼를 딱 채 갈 때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발톱을 쫙 이렇게 벌려갖고 오던가요? 아니에요. 발톱을 딱 감춰. 그리고 마지막 목표 지점에 가서 발톱을 쫙 펼쳐갖고 탁 채 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천간으로 보면은 이 무토를 가지고 우리가 매 이렇게 얘기해. 매. 동물 있죠? 하늘을 나는 매라고 매. 기토는 뭐예요? 오리야. 그래서 이 기토를 놓으면은 천간에 야 온갖 망것 참견당하고 아주 사람이 속내가 부드러운데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무토를 놓은 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있죠. 무토예요. 진중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진중하니 무덤덤하네 이렇게 얘기 표현하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렇죠? 여자는 어때? 다정하고, 응? 조금 여성스럽고 막 좀 애교도 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속성을 공부하려면은 그래요. 그래서 토는 중화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토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또 공부를 좀 해보면은, 토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전에는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듯이 지금도 먹고 사는데 그 근본이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중정이에요. 중정을 우리가 인체로 보면 어딜까요? 가장 위에요. 여러분 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위장이에요. 위장 따져보면 위가 튼실해야지만 만사가 편안해요. 여러분 혹시 술 한잔 먹고 아니면 밥을 급하게 먹어 체기가 있었다, 만사가 귀찮아 죽겠는 거야. 물론 손끝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그렇지만 특히 위가 약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대단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장과 비장을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약한 사람이 있죠? 비와 위가 약한 사람들이 어디가 약할까요? 토가 약해. 토가 약하다고요. 그래서 토를 보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는 색깔로 보면 황색이에요. 황색. 여러분 중국의 황제들이 입는 이 골룡포가 뭐 색깔이 황색이지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 중자가 뭐예요? 가운데 중자가 이게 뭐예요? 토예요. 전 세계의 가운데가 뭐예요? 목화토 금수 중에 토라고. 그래서 중국의 황자가 입는 색깔이 뭐예요? 황색이에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의 상징이거든요. 부의 상징이니까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욕심이 많아. 그럼 내가 지지에 사주팔자가 8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 천간이라 그러고 요걸 지지라고 얘기하는데, 천간에 보니까 무토 기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지지에도 토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토가 많이 깔린 사람은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하다, 약하다? 강해요. 부자가 많아요. 실제요. 부자가 많아. 토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토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보면은 실제 이 토는 보니까
돈을 의미하기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집어넣어요? 땅 속에 집어넣죠? 이걸 묘라고 얘기해요. 묘지 있잖아요. 묘. 그저 한문을 쓰자면 이런 묘지예요. 묘라고. 묘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는 돈이 많은 사람, 죽어서는 들어가는 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토를 깔고 있다라고 한다면 땅속의 자체를 많이 놨으니까 속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잘 몰라. 그러니까 돈 무덤을 놨으니까 구두쇠 아니에요. 구두쇠. 욕심도 많고 구두쇠야. 여러분, 자기 일간 나 밑에 이렇게 토를 또 깐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구두쇠가 많아. 실제. 구두쇠가 많고, 그런 사람들은 점심을 살 때 공짜 점심을 안 사. 반드시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돈을 많이 벌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자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나의 여기가 나의 배우자 자리거든요. 배우자 자리에 이미 묘를 놨지요. 그럼 배우자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제 대충 목화 토금수 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입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해서 맛보기로 가시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토라고 하는 것은 돈의 상징이더라. 그리고 이 돈의 상징은 여러분 돈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남편이 아파도 난 돈이 많으면 좋아. 난 부인이 아파도 난 돈만 많으면 좋아. 어느 쪽이에요? 양쪽 다 괜찮으면 좋겠죠. 근데 사주팔자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사주팔자는 남편은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부인은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은 나예요, 아니에요? 나라고요. 근데 육친, 나의 자식은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면서 내 사주팔자는 참 좋아 라고 얘기했으면 자식도 좋아야 되고, 남편도 좋아야 되고, 돈도 좋아야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좋아야 되잖아. 또 아니 됩니까? 반드시 돈이 좋으면 육친이 나쁘고, 육친이 좋으면 돈이 나쁘고, 남편이 좋으면 엄마가 좋으면 아버지가 나쁘고, 남편이 좋으면 부인이 나쁘고, 반드시 그래요. 이게 사주팔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 회장님 보세요. 지금 74세, 그쵸? 안타깝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 지금 우리가 토를 지금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토는 변함없는 어떠한 신뢰의 상징이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부정적 의미로서는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대단히 강하고 육친으로서는 휴가가 많이 따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를 놓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자기 속내를 확 드러내지 말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계약으로다가 문서로다가 어떤 확정을 남겨놓고 그렇게 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토를 놨으니까 토는 어쨌든 목화 금수의 양쪽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자기 중심이 강하죠.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토가 강하다고 한다면 포커페이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쪽에서 자기가 리드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대단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를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욕심이 강하고, 실제 이 토를 많이 놓은 사람들이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의미하지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많이 받거나 부동산으로 성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위장과 건강상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보더라도 1부터 이렇게 1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이 중간이 딱 5예요. 그렇죠? 5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갖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5에 5는 다시 10이니까 0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5하고 10의 이렇게 중간 숫자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토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첫 시간에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기 이제 한 4,000년 전, 기원전 전에
저 하도하고 낙서, 그게 이제 우리가 자 이제 복희, 하후, 황제 임금 시대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가면 하도 낙서라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 아니면 용마의 등에 이렇게 숫자나 그림들이 나타날 때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처음 나타난 숫자가 5하고 10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토, 세상의 모든 중종을 이루는 가운데 토의 숫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이제 5하고 10은 토를 의미하는 중간의 숫자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에 대해서는요,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에 토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을 했거나 속였거나 이랬을 때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코지를 해요.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요? 씹어.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가 돼서 저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솔직하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든 아니면 솔직하게 도움을 인간적으로 주든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토와 이렇게 아주 그 마음속 깊이 교류하게 되시면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기. 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믿음직스럽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잘 끝까지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주 간까지 홀딱 다 빼주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토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고요.